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신랑 수업 시청률이 그냥 1.5%에서 2% 초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늘 얘기하지만 채널 A 예능이로서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1교시에 영탁 씨와 김준수 씨가 같이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신랑 수업은 신랑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그런 학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랑 수업의 선생으로서는, 교사로서는 제이슨, 홍현희 씨 남편이 처음에 등장을 했고, 후에 또 홍현희 씨가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영탁 씨하고 준수 씨의 이들 얘기를 들으면서 보이는 리액션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영탁 씨 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숙하지 않고 하느냐는 비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영탁 씨가 왜 그걸 못할까,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를 가지고 계속 저는 영탁 씨가 방송에 출연할 때보다 세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신랑 수업을 보면서 영탁 씨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영탁 씨의 그 지금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의 느낌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영탁 씨에 대한 얘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고 저의 생각의 자유라고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탁 씨 평상시에 굉장히 밝고 명랑하지요. 좀 도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밝고 명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밝고 명랑한 사람이 마음까지도 그렇게 밝고 명랑할까? 저 밝고 명랑한 모습을 100% 영탁 씨의 그 진실한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이슨 씨, 홍현희 씨 부부의 그 신랑 수업 얘기를 들으면서 영탁 씨는 굉장히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굉장히 얘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준수 씨가 더 적극적으로 홍현희 씨, 제이슨 씨 부부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영탁 씨는 제이슨 씨와 홍현희 씨 부부의 그 삶이 굉장히 부러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또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또 몇 시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내가 집에 들어가면 반겨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 부음 씨도 같은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편이라는 얘기를 또 쓰거든요. 그리고 내 사람이라는 얘기를 자주 써서 내 사람만 챙기고 편가르기 하는 거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탁 씨의 그 밖으로 보여지는 밝음, 명랑 뒤에는 영탁 씨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마음속에 외롭고 쓸쓸함이 남에게 알려질까봐, 아니면 들킬까봐 본인이 정말 너무 과하게 명랑한 척, 밝은 척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함이 마음속에 침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영탁 씨가 과하게 오버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탁 씨가 그런 외로움이나 그런 것이 마음에 없다면 영탁 씨가 본인의 진솔한 마음을 밖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본인
능력, 실력, 재주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탁 씨는 왜 본인의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을까? 그럼으로써 손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영탁 씨는 모를까?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은 팬이나 대중들은 본인의 그 한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할까? 저는 그것이 늘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랑 수업에서 제이슨 씨하고 홍현희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홍현희 씨가 신랑을 끔찍이나 좋아하고 있고 제이슨 씨도 홍현희 씨를 굉장히 이해하고 정말 귀엽다, 사랑스럽다. 저는 그게 개그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예능을 위해서 위장된 그 언어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얘기를 쫙 들어보니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영탁 씨가 결혼,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이 없어졌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수 씨는 계속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둘이 사귀었느냐, 뭐 이런 등등. 둘이 뭐 어쨌든 사귀기 전에 한 사람은 스웨덴에서 스페인으로 오고 한 사람은 서울에서 스페인으로 가서 전세금을 빼가지고 2주 여행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들이 만남 과정에는 굉장히 신뢰가 기반이 돼서 만난 부부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영탁 씨 또 이런 얘기하죠. 감사와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지 말라고. 근데 영탁 씨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건 감사와 사랑한다는 말도 아끼지 않아야 되지만 솔직한 얘기, 잘못에 대한 사과도 아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영탁 씨에게 또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에는 박태환 씨가 나왔죠. 박태환 씨 정말 버릴 데가 없는 사람이네요. 뭐 피지컬, 얼굴, 뭐 그 상세함, 살림살이꾼으로서 다정다감한 사람으로서 요리 전문가로서 버릴 것이 없는데 조카들도 어쩜 그렇게 잘 보니 조카들이 장가가면 안 된다지 않습니까? 절대 반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가가서 삼촌 애가 생기면 우리는 왕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삼촌은 절대 장가가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보다 더 아끼는 그런 삼촌이 되기까지 얼마나 박태환 씨가 열심히 조카들을 사랑했나를 단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교시 모태범 씨하고 준수 씨 사이클을 열심히 타죠. 허벅지, 준수 씨의 허벅지 건강을 위해서 모태범 씨가 의외로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요즘 예능을 통해서 그 잠재된 끼가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태범 씨에게 준수 씨가 물어봤어요. 나 같은 여자하고 영탁 씨 같은 여자 무인도에서 세 사람만 남았다면 누굴 택하냐. 그러니까 모태범 씨가 지혜로운 대답을 했죠. 준수 같은 여자. 같이 오늘 운동을 해보니까 지구력이 대단하다. 그 뭐 12km인가 몇 킬로를 자전거를 쉬지 않고 가면서 뭐가 먹고 싶다 그래도 쉬지 않고 운동은 계속 해야지 그 근육이 펌핑이 되니까 아주 또 코치로서 운동 코치로서도 아주 유능한 코치 모습 보여주고 예능 끼로도 요즘 모태범 씨가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태범 씨가 이제 소개팅을 하는 예고가 나왔는데 아마도 신랑 수업이 이렇게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소개팅까지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조금 시청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